현재까지 관계자 30명과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관련자에 대한 첫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시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송근석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나기 2시간쯤 전인 지난해 7월 15일 오전 6시 30분. 미호강물이 금방이라도 넘칠 듯 제방 앞까지 흘러왔습니다. 불어난 강물 옆에서는 중장비와 인부를 동원해 임시제방을 보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임시제방이 부실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끝내 강물이 흘러넘쳐 400m 떨어진 지하차도로 흘러갔습니다. 이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미호강 근처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던 시공사와 감리단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참사 이후 임시제방 시공 계획서를 새로 만드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리단장 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시공사 현장 소장 전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현장 소장 전 씨가 공사 편의나 비용 절감 등만 우선하다 인명피해를 키웠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리단장 최 씨는 기존 제방 무단 철거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참사 당일 새벽부터 경찰과 청주시 등의 침수 위험을 알렸지만 교통 통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현장 소장 전 씨는 제방 설치나 철거는 공사 발주처, 감리단 등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청주지법은 다음 달 31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행복도시 건설청, 금강유역 환경청, 경찰, 소방공무원 등 나머지 피고인 28명의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또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의 중대 시민재해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오송 참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한창인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별도의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최종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공공기관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소극적이고 부실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송 참사 시민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중대재해와 법률, 심리, 안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3명이 참여했습니다. 넉 달여 조사를 통해 관계기관의 부실한 집중호우 대비와 하천 제방이 참사의 원인이었다고 지목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10명에 대한 심층 면접에서 참사 당시 탈출도, 이후 후유증 회복도 모두 개인이 떠안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고 그마저도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로 참사 당시 버스 침수 피해를 떠올리게 하는 심리지원 버스에서 상담을 받게 한 사례, 담당 직원의 착오로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내용을 뒤늦게 안내받은 사례 등이 언급됐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대부분 약물 치료에 집중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관계기관이 재난 피해자 지원 지침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2차 가해 수준의 소극적인 조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공적 체계의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사회적 지지라든지 회복에 대한 어떤 사회적 치유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시민조사위원회는 생존자 가족과 목격자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재난 담당 부서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대응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무자의 책임에만 초점이 가 있고 이행했는가 안 했는가만 쳐다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추모하고 함께 사고 조사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방식의 대책이. 시민조사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국회와 충청북도에 제출하고 다음 달 16일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KBS는 방금 보신 블랙박스 영상의 생존자 중 2명을 만나 당시 상황과 현재 심정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들은 자신만 살았다는 죄책감 속에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는 말과 함께 평범한 출근길이 왜 생사의 갈림길이 됐는지, 국가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되물었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기자입니다. 지하차도가 흙탕물에 완전히 잠기기 직전, 살아남은 이들은 긴박했던 탈출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숨쉬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숨을 계속, 나중에는 물이 계속 차서 이제 거의 없었을 테니 그런 가급적인 위쪽으로 코를 붙이려고. 평범했던 출근길이 생과 사의 길목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탈출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건 서로가 서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그날의 기억에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지금은 앉아있으면 혼자 멍한 시간이 생기면 어김없이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거든요. 남은 이는 소중한 친구를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진짜 친한 형도 이렇게 됐거든요. 제 자신의 트라우마나 제가 아픈 것보다 지금 여태까지 이 형에 대한 슬픔이 더 컸고 14명이 숨지는 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관련 기관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이들은 그때, 그리고 지금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묻습니다. 우리가 그 사고를 당했던 거기에서는 정말 국가의 그 책무, 국가의 의무 절대 찾아볼 수 없었고요.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 KBS가 오송 지하차도 가장 깊숙한 곳에 고립됐다 극적으로 탈출한 마지막 생존자들의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 생존자들과 사망자 유가족은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는 관계기관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란다며 영상 보도에 동의했습니다. 먼저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정진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로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지하차도로 진입한 지 불과 몇 초 만에 차량 앞덮개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무섭도록 빠르게 밀려드는 물살에 차량은 점점 지하차도 안쪽으로 떠밀려 들어갑니다. 물은 순식간에 어른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고 차량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직감한 사람들은 차에서 빠져나와 지하차도 끝 출구를 향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세게 들이치는 물살 탓에 얼마 나아가지도 못하고 다시 지하차도 안쪽으로 떠밀려 되돌아오고 맙니다. 이제는 지하차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겨 바닥에 발조차 닿지 않는 상황. 당황한 사람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발에 뭐가 닿아서 차서 잡고 그때부터는 숨쉬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절체절명의 순간. 한 남성이 물 위에 떠있는 차량으로 헤엄쳐 올라서더니 뒤이어 남은 사람들을 차 위로 끌어올립니다. 지하차도 한가운데 고립된 사람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미 지하차도 천장 근처까지 물이 들어차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30cm 남짓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은 지하차도 입구까지 이어진 천장의 철제 구조물. 생명의 끈을 붙들기 위해 누런 흙탕물 속에 다시 몸을 던집니다. 빠져나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이러기보다도 그냥 몸이 알아서 막 움직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불과 10여 초 뒤 이들의 모습을 담던 차량마저 완전히 물에 잠기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재난대응기관 어느 한 곳의 도움조차 받지 못한 채 스스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해야 했던 영상 속 4명 중 1명은 끝내 지하차도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